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이고, 지금도 옆에는 우리 라임 씨, 라임 씨 나와 있고요. 아,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 막상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이 모란모란 공부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이 정말 훌륭한, 저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발견했지만 정말 중요한 이 모란모란 공부법을 갖다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방식이랑 너무 다르니까. 그잖아요, 라임 씨? 네. 되게 다르잖아요. 그죠? 네. 완전히 체계 자체가 다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들 중에 몇몇 분하고 그 특히 학원이랑 같이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혼선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 이렇게 공부해라고 했는데 학원 선생님은 너 이렇게 공부해라고 했는데 아니 과외 선생님만 이상하게 다르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혼란스러워해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의견을 통일하자.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 의견이 통일이 돼야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고 따라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이걸 좀 특집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학생이 싫어해도 반드시 시켜야 하는 것들 리스트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공부하는 방법 중에는 당연히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시기의 학생들이 있어요. 이랬던 시기 있나요? 우리 라임 씨는? 네. 괜히 막 써보고 싶고 노트 정리하고 노트 정리 이쁘게 하면은 뭔가 막 뿌듯하고 네네. 공부라고 하면은 노트 정리하는 것 이렇게 그 등치가 성립되는 시기가 누구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때로는 고3 때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습관들. 이게 옳은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이걸 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2번에 설명드릴 거고, 일단 1번. 적당한 획수의 연이은 복습이 필요하다. 여기서 나온 게 모란모란입니다. 모란모란이 혹시 무슨 뜻인지 설명드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모란모란이 뭐냐면 때때로 여러 번 반복해서라는 순 한국말이에요. 순 우리말이에요. 네, 순 우리말이고 때때로 연달아 복습하는, 연달아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법 이름이 모란모란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공부랑 적당하게 어울리는 그런 부사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서너 번, 네다섯 번, 다섯 번 이제 표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다섯 번 혹은 대여섯 번씩 복습을 갖다 해주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 됩니다. 그래서 연이은 복습을 갖다가 적당한 횟수라는 거는 5회 기준이고 이걸 복습하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공부에 있어서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예, 외우고 싶거나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이거 왜 애들이 싫어하느냐 하면 왜 싫어할까요? 연달아 복습하는 거요 되게 지겨워요. 좀 전에 했는데 또 하라고 그러고 애들 막 짜증내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간혹 물어봐요. 선생님, 똑같은 문제를 5번 푸느니 새로운 문제를 다섯 문제 푸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저 3문제 풀고 싶어요. 막 이래요. 네. 근데 어려운 문제로 선정을 해서 복습을 갖다 하려면 연달아 한 대여섯 번 혹은 서너 번, 네다섯 번은 복습해야 효과가 나와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단위도 생각해야 돼요. 한 문제를 연달아 5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수학 문제는 그 역순 복습이라는 게 되게 좋은데요. 역순 복습이 뭐냐면요. 세로 6번을 나가면 5, 4, 3, 2, 1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7번을 나가면 6, 5, 4, 3, 2. 8번을 나가면 7, 6, 5, 4, 3 이런 식으로 앞에 거 아니면 선어 문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순 복습으로 나가는 방식도 좋은데요. 여튼 적당한 단위를 골라서 단위 개념은 저번에 설명드렸죠. 뭐 단어로 치면 20단어, 수학 문제로 치면 5문제에서 10문제 이 정도가 적당한 단위인데요. 단위를 연달아 평균 5번 기준으로 복습하는 것 이거 정말 필수적인데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해요. 마치 뭐처럼 애들 다 칫솔질 싫어하잖아요. 어렸을 때. 네.
저도 얼마 전에 채소를 안 했다가 학생한테 막 항의 들었어요.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여튼 그 다음에 햄버거 애들 내버려두면 맨날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계속 먹으라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어쩌다 먹으면 몰라도. 또 애들 일찍 자는 거 다 누구나 싫어해요. 어린이들요. 뭐만 있으면 그냥 계속 안 자려고 그러죠. 하지만 이거 그래 그럼 자지 마 이런 부모 있어요? 그래도 잘 땐 자야지 이러죠. 그 다음에 야식 누구나 좋아요 어린애들. 근데 이거 맨날 주는 부모 있어요? 그거 애들 죄송하지만 미워하는 거죠. 몸에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법들 중에 어떤 것들은 싫어해도 본인이 싫다 해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쓰는 거 얘기 잠깐 했었죠. 쓰는 게 되게 좋은 시기라 할지라도 쓰는 것의 비중을 적당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말하는 비중을 늘려야 돼요. 책을 소리내서 읽는다던가, 그죠? 네. 책을 소리내서 읽는 버릇이 있었던 시절이 있나요?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시절이 있어야만 나중에 조리 있는 합리적인 말투로 남 앞에 설명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예요. 근데 이렇게 소리내서 책을 읽는 버릇이 없는 애들은 나중에 대중 앞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듣고 또 말하고 또 외국어 같은 경우는 듣기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들어야 따라하지. 근데 제가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가장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제가 외국인 발음을 아이들이 듣기 편하게 5.1 버전, 5.1 버전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직접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스피커까지 다 대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간혹 가다라도 들을 거를 기대를 했는데 듣는 애들이 없어. 다 노래만 들어요. 노래만. 저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나중을 생각하면요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이거 투자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애들 공부 가르치다 말고 강제로 들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 그 학생들한테 부탁드릴게. 얘들아, 제발 이 듣기 좀 해라. 듣기 좀. 외국어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한두 번 듣는 걸로 만족하고 노래만 듣고 앉아있으면 공부는 어느 세월에 할 거야. 얘들아, 외국어는 필수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부탁드릴게요. 외국어는 정말 국제화 시대 필수 품목이에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건 필수적이에요. 뭐 번역기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직접 말하는 거랑 어떻게 번역기랑 비교가 됩니까? 하늘과 땅이죠. 그러면 애들 좀 듣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스피커를 갖다가 그 줘도 안 듣는 애들이 100%라서 요즘은 제가 거의 포기했어요. 근데 혹시라도 듣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들려주려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5.1 버전으로 듣기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 24시간 중에 어떤 날은 24시간 계속 들어요. 잠잘 때도 켜놓고 듣습니다. 왜? 시간 아깝잖아요. 노래 듣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24시간 들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야 연구자 입장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하루에 10분, 2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할 일 없을 때라도 켜놓고 듣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5.1 버전 샘플로 카페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또 만들어 놓은 것도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드릴 테니까 연락해 주시고요. 이거 듣는 버릇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쓰는 거의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됩니다. 이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첫자모 힌트법이에요. 세종대왕 그러면 세종대왕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시침저 이렇게 시옷 한 다음에 세종대왕 이렇게 써도 됩니다. 첫자모 힌트법, 뭐 첫자모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쓰는 것을 갖다가 너무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죠. 물론 이제 쓰면은 암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해도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가성비가 형편이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쓰는 시간이면은요, 듣거나 말하는 걸로 치면 서너 번, 눈으로 보는 걸로 치면 1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쓰는 것만 강조하는 것은 진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깜지 숙제를 한다던가 연습장에 쏘라든가 이런 숙제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강조하는 건 진짜 좋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라.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이겁니다. 외국어 듣기.
얼마나 중요해요. 하루에 20분씩만 계속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돼요. 물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지겨우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또 두 번째는 수학 선행, 특히 공시 위주로. 이 수학 선행도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당장 학교에서 뭐 너 100점 못 맞았어? 왜 하나를 틀려? 왜 두 개를 틀려? 이것보다는요. 뭐 어느 정도 웬만큼 학교 준도 쫓아가면은요. 남는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면 이 수학은 선행에 쏟아야 돼요. 그래서 고3까지의 이 중요한 공식들을 빨리 외우고 이해하게 하는 데에 에너지를 갖다 90%를 갖다 쏟아도 됩니다. 학교 진도 쫓아가고 나쁘지 않은 거에 쏟는 비중을 갖다 10%만 쏟아도 돼요. 만약 애가 가능하기만 하다면은. 근데 100점을 갖다 맞기 위해서 지금 당장을 위해서 100% 지금 당장 학교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입장이 너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완전 망가져요. 절대로요. 우리나라 그 사정에서 특히 수학은 이 선행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어때 이해가 되세요? 네. 본인도 좀 동감되지 않아요? 네. 네, 경험자예요, 경험자. 대학교 2학년이니까 그죠? 자, 네 번째를 볼까요? 세상의 흐름에 속지 말라.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 좀 전에 얘기했나? 제가 말했지만 뭐 7번 만에 책을 다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어떤 식으로 줄을 쳐라. 뭐 포스트잇을 어떤 식으로 붙이면 된다. 이렇게 많은 요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다 외우고 책을 갖다 잘 알고 시험도 잘 볼 것처럼 하는 그런 요령들 한두 가지 가지고서 대단한 공부법인 것처럼 하는 그런 책이나 유튜브 방송들 진짜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요. 첫째, 머리 나쁜 사람은 불가능한 방식이 많고요. 둘째, 깊이가 없어요. 한두 가지 요령일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한두 가지 요령 가지고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든다고요? 그거는 마치 뭐랑 같으냐면 내가 조금만 기계공학 잘하면 아이폰 같은 거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거짓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30년 동안 이거 연구하고 저거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정말 수도 없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이 공부방법을 완성을 했는데요. 한두 가지 요령이나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그런 요령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타고난 수재이거나 천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아마 본인이 알고 있어요. 아, 내가 틀렸다. 나는 내가 머리가 좋은 건데 남들한테 그거 그냥 뽐내는 것 뿐인데 책을 팔아야 되겠다. 어쩌면 내가 남들을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걸 갖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나쁜 분들일 수가 없으니까. 여튼 속지 마세요. 그래서 흐름에 속지 말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 벽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좀 전에 이거랑 연결됩니다. 특히 수학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요즘 주류잖아요. 그죠? 네. 수학 문제를 외우다니 그거 뭐뭐 한 거 아니야? XX 한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많이들. 수학을 어떻게 외워? 수학은 이해부터 해야지. 그거 수학을 갖다가 암기부터 하라는 놈은 그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머리가 나쁘면 이해가 안 되는데. 기초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자요. 기초가 없거나 머리가 나쁜 경우에는 어려운 수학 문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이해될 때까지 봐야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될 때까지 봐야 돼? 이거는 넌센스잖아요. 네. 마치 목이 엄청나게 말라. 근데 바닷물이라도 먹어야 돼. 근데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더 마르죠. 그것과 똑같잖아요. 이거는 답이 없는 그 도돌이표 같은 거죠. 그래서 절대 여기 속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이 벽을요 일부러 만드는지는 몰라도 반은 저는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바에는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사회가. 그래서 기초가 없거나 머리가 나쁜 학생들은 수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애들한테는 넌 머리가 나쁘거나 넌 노력이 부족하거나 너는 한심한 놈이다 라고 사회에서 낙오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머리가 나쁜 학생, 사실은 전 머리가 나쁘지 않고 일반적인 학생, 그죠? 평균적인 학생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주어진 딱 조건 하에서만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이런 환경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범하니까요. 제가 좀 가르치는 학생들 보면 머리가 좋은 학생들도 어느 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하거나 오히려 머리가 나쁜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벽을 갖다가 좀 조만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마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따라서 이 벽에 막히지 말고요. 수학 문제 너무 어려운 거는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너무너무 어려운 거는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도 그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사에서 기록적인 성적을 기록했지만 거기 뭐 자서전인가 보면 아예 하나도 이해 못한 거 다 외워서 쓰고 나온 적도 있다고 고백한 적도 있어요. 저도 머리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어려운 거는요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하는 문제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 지금도 수능 문제, 어려운 문제, EBS 문제들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는요 저 이해 못해서 애들 가르치려고 그거 이해하려고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몇십 번 푸는 문제들 또 많아요. 저 머리 나빠서 죄송합니다. 여튼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출신인데 이 공부방법이 좋다는 반증도 됐잖아요. 그죠? 네,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학생들에게 그 설명하실 때 또 본인이 그 학생이라면 이런 식의 방법들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네. 네, 꼭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